노령 인구의 80% 이상에서 심한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협착증, 디스크, 허리 전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으시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엄재성입니다. 디스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래에 오시면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디스크는 아닙니까?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환자분 디스크는 누구에나 다 있는 거고 나쁜 게 아닙니다. 허리를 지지해주고 운동성을 제공해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은 저희가 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은 수많은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 충격을 흡수해주고 운동성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척추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스크,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해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수핵, 그리고 수핵을 둘러싸고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다리가 저리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대변 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처럼 디스크도 나이가 들게 되겠죠. 나이가 들수록 수액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높이가 낮아지면서 옆으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이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도 점점 찢어지게 됩니다. 급성 통증이 유발되는 기전은 이 디스크에 찢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서 통증을 유발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급성 반응은 대부분 2주에서 6주 정도 지나게 되면 대부분 많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가 나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 과정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염증을 유발시켜서 통증을 유발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런 섬유들이 찢어져서 디스크가 밖으로 터져나와서 극심한 통증, 하지저림, 하지마비를 유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환자분들이 디스크하고 협착의 구분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급성 염증 반응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파열되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협착은 일종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져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신경 양옆쪽으로 있는 후관절도 연골이 닳고 뼈가 자라나서 신경을 옆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신경 뒤쪽에 있는 인대도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죠. 그럼 신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 뒤, 옆으로 공간이 모두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협착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영상학적으로 협착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파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파행이 뭔가 하면은 보행 시 다리가 저리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쉬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파행 증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협착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디스크하고 협착 차이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디스크는 대부분 급성 반응에다가 허리 통증을 동반하고 있고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협착은 파행이 주증상이고 허리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고령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죠. 디스크는 대부분 자연 치유가 많이 됩니다. 짧게는 2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지는데 협착은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착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번 증상이 디스크냐 협착이냐 이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터져 나오게 되면은 대식세포에서 흡수가 된다든지 안정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 위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은 건강한 디스크 사진,
아래쪽에 있는 거는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디스크 사진입니다. 위쪽의 사진을 보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디스크가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왼쪽 MRI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디스크가 하얗게 보이게 되죠. 이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래쪽 사진을 보면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디스크가 딱딱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MRI 영상에서도 시커멓게 보이게 됩니다. 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분이 많은 상태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나이가 젊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2번 상태에서 1번 유효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도 허리 상태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파열된 디스크 사진이 나옵니다. 저희가 수술로 이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면은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 디스크가 어릴 때, 내가 젊을 때 건강하게 된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정화는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두 번째, 수술 전에 심각한 마비가 있었던 경우, 다리가 마비가 있어서 못 걸어 다닌다든지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항문 주위에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미 신경이 손상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4개월까지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증상이 좋아지면은 신경 손상이 경미했거나 혹은 없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신경이 손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손상된 신경이 자연 치유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연세가 드실수록 만 65세가 넘어갈수록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나 만성 통증이 있다든지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잔신경들이 자라나서 근육을 억제시키게 되는데요. 수술한다고 이런 근육들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술하고 난 이후의 과정이 됩니다. 재활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셔야지 근육을 다시 재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뼈 상태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상태가 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완치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완치는 불가능하죠. 하지만은 통증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완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이랑 일반 분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병변을 제거하는 것을 근본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든지 뼈가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든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서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것을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도 정말 많으시죠. 마비가 있는데도 나는 절대로 수술을 안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4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하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행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심해서 걷지도 못한다. 이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시술 혹은 수술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비가 있다는 뜻은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로 감압을 시켜주지 않으면 마비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밀검사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신경 손상이 가장 심한 경우인데요. 대변이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얘기하고 항문 주위의 감각 저하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응급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4시간 내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생산된 신경이 회복하기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기 응급수술을 해서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요 점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MRI 검사, 병원에 가면 검사도 많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골반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허리에 측만증이 없는지, 허리가 일자허리는 아닌지, 허리가 앞으로 혹은 뒤로 숙여져 있지는 않은지, 뼈가 움직이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T는 엑스레이를 여러 장 모아서 붙여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괄적으로 디스크가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느냐, 디스크가 딱딱하냐, 후관절이 많이 자라나 있느냐, 인대가 두꺼운 정도를 볼 수는 있지만은 디스크에 수분이 많은지, 종양이 있는지, 혈관 기형이 있는지, 근육에 이상이 있는지 등은 MRI를 찍어야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T, 엑스레이, MRI가 모두 촬영을 해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MRI 찍었는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또 찍자고 하십니다 라고 물어보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상 양상이 바뀐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허리만 아팠는데 갑자기 다리 저림이 심해진다든지, 마비가 없었는데 마비가 생긴다든지, 원래는 오른쪽 다리만 저렸는데 왼쪽 다리가 저린다든지,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에는 허리 상태가 분명히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CT, 엑스레이, MRI를 찍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지, 양상이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 수술 구분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이게 내시경을 쓰냐, 아니면 수면 마취를 하냐, 전신 마취를 하냐, 이러한 것들로 시술, 수술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환자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정한 물질을 넣어준다든지 혹은 신체 일부를 제거해주면 모두 수술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신 마취 안 하고 수면 마취를 하고 3, 4mm 피부 절개만 해서 내시경관을 넣어가지고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면은 선생님 그거는 내시경을 했고 수면 마취를 했으니까 시술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수술이 됩니다. 왜냐하면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골절이 있는 경우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해서 시멘트를 넣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하죠. 그것도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부분 마취를 하고 피부 절개도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뼈 안에 시멘트를 삽입했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술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에는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고주파, 수핵, 응고술 등이 있습니다. 보통 피부를 절개를 2mm 정도 해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관을 삽입을 해서 유착된 부분을 벌어지게 만들어주고 염증이나 부종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혹은 디스크로 관을 삽입시켜서 고주파로 수액을 응축시키는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성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 시술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감압술, 두 번째는 나사못 고정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감압은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한다든지 두꺼워진 인대나 자라나 있는 뼈를 제거해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서 신경 압박을 호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감압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협착이 너무 심하거나 디스크가 너무 심하거나 여기에 더해져서 뼈가 움직이는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넣고 나사를 고정하는 고정술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관리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시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점이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퇴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 바로 직장 업무를 복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받아야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감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짧게는 3일에서 4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하실 수 있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보조기 착용은 4주 정도 시행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안정 취했다가
사무직으로 복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최소 4주 정도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 특히나 나사목 고정가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을 보통 3개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가능하겠지만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나 허리를 반복적인 숙이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후로 재활 운동 치료를 해서 허리 근육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급성 통증이 생기면은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염증이 퇴행성 변화도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이 진통 소염제가 됩니다. 이걸 복용하게 되면은 염증이 주니까 통증도 좋아지고 퇴행성 변화도 억제시키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었습니다. 현재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쓰고 있는 진통 소염제 대부분이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는 약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뼈 주사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테로이드는 명약입니다. 우리가 급성 통증,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장기간 여러 번 쓴다든지 과량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지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사용하지 않고 신경 주사를 맞는 게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 나쁜 게 아닌데 반드시 선생님하고 사용해 보시고 제한적으로 단기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맞고,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리는 게 척추의 바른 자세입니다. 허리는 가장 안 좋은 게 숙이는 자세입니다. 오랫동안 숙인다든지 반복적인 숙이는 자세가 제일 안 좋겠죠. 그래서 앉아 계실 때도 의자를 허리 뒤에 딱 붙이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어깨에 힘은 툭 빼시고 고개는 살짝 들고 있는 이 자세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 뒤에 쿠션 같은 걸 해서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독서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컴퓨터 모니터도 최대한 올려서 고개를 덜 숙일 수 있게 하시고, 독서대를 쓰면은 허리나 목이 덜 숙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허리의 제일 나쁜 자세는 땅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겁니다.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TV를 보는 자세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무릎, 골반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무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침대에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은, 척추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무시게 되면 이 곡선이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침대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주무셔야지 목에 있는 근육, 등에 있는 근육, 허리에 있는 근육이 수면하는 동안에 충분히 쉴 수가 있게 됩니다. 허리에 제일 좋은 운동은 빨리 걷는 운동입니다. 운동화 신으시고 평지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가슴은 들고 고개는 살짝 들고 팔을 흔들시면서 평소 걷는 것보다 10%, 20% 정도 빨리 걷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빨리 걷는다고 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뛰는 게 아니고 평소 걸음보다 보폭을 조금 더 넓게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한 4회에서 5회,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하시는 게 좋고요. 걷는 운동을 충분히 하셨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으로는 스쿼트, 플랭크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하는 자세를 봐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PT를 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자세를 가지고 스쿼트, 플랭크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빨리 걷는 운동, 스쿼트, 플랭크는 평생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울 때 잘 배우셔서 건강을 지키는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 건강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올바른 자세, 올바른 운동,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 신경외과 전문의 엄재성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